전 국민의 고객 정보가 유출돼 충격을 준 고객 정보 유출 대란에 대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유출 정보를 활용한 금융회사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고 CEO는 행위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권순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금융위원회는 오늘 고객 정보의 유통과 관리 등을 개선하고 책임과 제재, 처벌을 강화하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한 금융회사는 매출액의 1%가 과징금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출이 100억 원 일어나면 1억 원, 1조 원이 발생하면 100억 원의 과징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또 정보 유출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5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CEO 등 임직원들은 사고 발생 시 행위자로 간주해 직접적인 책임이 부과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 영업 정지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됩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금융회사가 제대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인데요. 금융회사가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깐깐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불만은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드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에 따라 고객 정보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습니다.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보유할 수 있었던 고객 정보에 대해 범위와 기간이 정해진 겁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전화번호와 주소 등 약 20여 개에서 50개 항목의 고객 정보를 수집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우선 올해 1분기에 금융사별로 정보 보유 현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중단시킬 계획입니다. 고객 정보 보유 기간도 줄어듭니다. 현재 금융사는 상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에서 10년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간으로 기간이 제한됩니다. 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이 무거운 카드업계는 일단 군말 없이 정부 정책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얼만큼의 영향이 오겠다라고 섣불리 얘기하기는 아직까지 좀 이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그거와는 별개로 일단 간단한 어떤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카드사들이 따라가는 조심히 가야 됩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시민들은 믿업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금감원에서 캠페인 내건 걸 봤는데 책임을 약간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내 정보 내가 지키자 이런 식으로 캠페인이 있어가지고 별로 정부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연세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그렇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정부나 카드사에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섰지만 고객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입니다. 처벌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불법 개인정보를 좀 원하는 수요 이쪽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단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어떤 얘기를 나오고 있나요? 먼저 신용카드나 통장을 개설할 때 이렇게 포인트 적립이나 부가 서비스를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은 제휴사로 그 관련 개인정보가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모든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데 동의하겠다 이런 포괄적 정의가 제한이 되고요. 고객이 원할 경우에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불법 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보통 대출 모집인들이 많이 이 불법 고객 정보의 수요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대출 모집인이 적발이 되면 자격이 박탈되고 다른 금융회사 모집인으로도 활동할 수 없게 되는, 그리고 한 번만 걸리면 바로 처벌이 가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해당 모집인을 금융회사의 직원으로 간주해서 금융회사도 관리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현재 고객 정보를 유출한 세 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행정 제재가 예정돼 있습니다. 신재훈 금융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2월 중에 부과하도록 하고 임직원에 대하여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면
그 회사와 관련자는 문을 닫고 금융업에 다시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 카드사에 대한 뭐 조치도 조치긴 한데요. 저희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많이 답답한 것 같습니다. 뭐 홈페이지 가면 먹통이 돼 있고, 그렇죠. 전화는 안 받고, 네. 뭐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도 사람 너무 많으니까 일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관련 대책은 좀 어떻게 세워가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아무래도 사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좀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많은 피해자들이 좀 불안감에 홈페이지와 영업점을 이렇게 한 번에 이용을 하게 되면서 좀 거기서 생기는 또 그 불만이 또 증폭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오까지 접수된 정보 유출 조회 건수는 국민카드 391만 건을 비롯해 922만 건이나 됩니다. 또 아예 카드를 해지하거나 철회한 건수는 101만 건, 재발급을 요청한 건수도 127만 건이나 됩니다. 민원이 폭주하면서 발생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당분간 카드 관련 업무 시간이 오후 4시에서 9시로 연장이 되고 주말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콜센터 직원도 금융사별로 적게는 900여 명에서 많게는 2,300여 명까지 석충을 하고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화면을 바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금융당국 책임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011년 농협과 현대카드의 전산대란 때도 금융지주 회장들을 모두 소집해 보안 점검과 대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CEO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175만 건이 유출된 현대캐피탈의 정태영 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고 현재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이후 하나SK카드, 삼성카드에서도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모두 주의적 경고에 그쳤습니다. 스위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당국 문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유출 경로를 철저히 조사, 파악토록 하고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안이하게 대응한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기관의 철저한 반성을 통해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또 정무위 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바로 지금이 책임질 상황이며 신재훈 금융위원장과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에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양한 사고 방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국민들의 불만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 답답한 건 속 시원한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네요. 권순우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권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